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부동산 관련 컨텐츠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공인중개사이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해서 자격이 없는 분들보다야 조금 더 알기 때문에 컨텐츠를 준비했고요. 자, 저는 유튜브로 어떤 영업을 하거나 그럴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솔직하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타운하우스 광고 많이 하고 있죠. 요새 광고 많이 하는 게 신축 빌라, 타운하우스. 왜 광고를 많이 하느냐? 원래는 인기가 없었는데 아파트 가격이 너무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조금 더 저렴하고 조금 더 넓은 평수에 좀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이런 매물들을 보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로 신혼부부들 집이 새로 지어놓고 인테리어를 깔끔하게 해놓고 그러면 집에 들어가면 깜짝 놀랍니다. 왜냐면 이뻐서. 그래서 살고 싶죠. 그러나 이제 집 좀 아는 사람들 사지 않습니다. 인기가 없다는 얘기죠.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생각보다 아파트보다 싸지 않습니다. 이유는 타운하우스 자체가 강남 한복판에 지어놓을 수 없죠. 당연히, 왜냐하면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가가 높은 지역에 땅을 구입하여 짓는 것이 아니라 지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도심과 먼 곳에 지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도심에 가까운 인근 아파트 값보다 그렇게 싸지 않아요. 생각보다 신축인데.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오래된 아파트를 가봤는데 이제 실망하는 거죠. 왜냐면 아파트 인테리어도 별로고 빼곡하게 지어지고 성냥갑처럼. 그래서 한번 신축으로 된 좀 뭔가 쾌적하다는 얘기는 이제 사람이 적게 산다는 얘기죠. 인구 밀도가 낮다는 얘기입니다. 타운하우스를 생각해볼까? 하지만 인근 아파트보다 아주 싸지 않기 때문에, 인근 아파트는 이제 지은 지 꽤 됐고 인테리어도 별로지만 장점도 많거든요. 그래서 타운하우스가 인기가 생각보다 없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거죠. 환금성이 많이 떨어지죠. 투자 가치가 떨어집니다. 환금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뭐냐? 내가 집이 아무리 소중해도 급한 일이 생길 수 있죠. 당장 팔아야 되는데 안 팔립니다. 생각을 해보면 내가 10억에 구입을 했는데 이걸 팔 때 아무리 못해도 10억은 받고 싶잖아요. 근데 그 가격에는 팔릴 수 없습니다. 타운하우스는 자기가 받고 싶은 금액에서 20%는 떨궈도 어렵습니다. 경매시장에 나와도 그 이하로 떨어집니다. 당연히 찾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경매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경매로 망한 집을 사서 거기 들어가서 살겠다?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대체로 다시 팔려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매시장이 시세에 상당히 민감해요. 다시 팔아야 되기 때문에. 오래 갖고 있으면 갖고 있을수록 세금만 쌓이고 좋을 게 없어요. 지금은 경매시장도 많이 죽었습니다. 왜냐? 종부세 때문에. 경매를 받아놓고 빨리 처분하지 않으면 종부세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갖고 있을 수가 없어요. 특히 법인이 아파트를 매입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첫째, 취득세가 너무 높아졌고, 둘째, 종부세가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매시장에서 낙찰가율이 많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경매시장에서 낙찰가율이 우선적으로 하락하면 당연히 일반 시장에서의 시세도 약간은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매를 받으면 아무래도 이 경매 받은 집이 이런 거 신경 안 쓰시는 분도 있지만 사실 망한 집이기 때문에 신경 쓰시는 분들은 대체로 내가 들어가서 산다고 하더라도 한 번 정도는 세를 돌려요. 세를 돌리고 이제 그 나쁜 기운을 세입자한테 한번 넘겨주고 그 다음에 내가 들어가겠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죠. 황금성이 없습니다. 안 팔립니다. 정말 싸게 내도 안 팔립니다. 보러 오는 사람 자체가 없습니다. 이렇게 부동산이 잘 나가는데도 안 팔립니다. 투자 가치가 떨어지는 건 당연히 안 팔리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죠. 지가가 어떤 지역 호재에 의해서 너무 많이 올랐다. 이건 말도 못할 정도 수준으로 올랐다가 아니라면, 그런 호재가 없다면 팔리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단지형 타운하우스, 이제 그냥 빌라식이죠. 약간 빌라식처럼 이제 지었는데, 지금 이제 단독형 타운하우스라고 해서 1, 2층을 이제 한 사람이 쓰는 겁니다. 한 집에서 다 쓰고, 이제
1층에 뭐 방 2개, 화장실 하나, 2층에 방 2개, 화장실 하나, 뭐 베란다. 2층에 올라가서 이제 베란다에서 이제 식탁이랑 의자 같은 거 놓고 커피 한잔 하면서 상당히 운치 있을 것 같은데 그럴 일 별로 없습니다. 자, 아파트의 장점 그리고 단독주택의 장점을 합쳐놓았다고 선전하죠. 근데 단점도 합쳐놨죠. 단독주택, 고급 단독주택지는 도심에 가깝고 인프라가 좋고, 예를 들어 고급 단독주택지는 뭐 제가 살았던 지역을 놓고 보면 이제 과천에 중앙동 고급 주택지 이런 곳은 인프라가 다 바로 옆에 있어요. 학교, 지하철, 뭐 쇼핑센터, 마트 이런 거 다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하고 위치는 똑같아요. 대신에 단독주택일 뿐이죠. 그런데 타운하우스는 이런 고급 주택지랑은 차이가 있습니다. 집가가 막 이렇게 오르는 데가 아니에요. 집가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싼 데다 지어놓기 때문에 그래야 넓게 짓고 또 삐까뻔쩍하게 짓고 해서 분양을 해서 많이 남겨먹을 수 있기 때문에 집가가 싼 곳에 있습니다. 집가가 싸다는 얘기는 그만큼 도심지하고는 거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불편하다는 얘기도 됩니다. 도심지하고 멀면 장점도 있죠. 조용하고 사람 없고. 대신 나머지 다 단점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파트에 층간소음이 없는 대신에 측간소음이라고 해서 옆집에서 하는 얘기가 다 들려요. 왜냐하면 아파트는 법으로 동간 거리를 정해놨는데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공간 거리가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근데 최근에 짓는 단독형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좀 나아요. 어느 정도 떨궈놨습니다. 대부분. 그리고 뭐 동네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고 바베큐 파티하고 뭐 좋죠. 근데 옆에 보면은 옆집 뭐 하는지 다 보여요. 네. 프라이버시가 보장이 안 됩니다. 그리고 옆집 사람이 좋은 사람이면 괜찮은데, 옆집 사람이 뭐 소위 말하는 진상. 걸리면 엄청 시달립니다. 뭐 아파트 윗집 사람이 애가 막 뛰어다니고 이런 거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타운하우스. 네, 개 키우러 오는 분들도 꽤 있죠. 그러면 개 키우면 개 소리도 많이 들리고, 네, 왈왈왈. 유튜브에 유명한 영상 있죠. 개 짖는 소리 좀 나지 않게 하라고. 그런 일 진짜 생깁니다. 아파트처럼 대규모 단지가 아니기 때문에 마트나 학교, 뭐 어린이집 이런 거 당연히 멀겠죠. 뭐 물론 이제 뭐 편의점 같은 조그만 거야 하나씩 들어오겠지만 좀 큰 거, 그리고 뭐 쇼핑센터 큰 거, 쉽게 말해서 놀 때 타운하우스 몇 세대 되지도 않는데 그 옆에 유흥가가 생기거나 맥주집 생기거나 PC방 생기거나 쉽지 않겠죠. 그게 다 집가가 비교적 싼 곳에 지어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운하우스의 장점은 하나 있죠. 아파트보다 저렴한 가격에 넓은 평수, 그리고 신축이기 때문에 화려한 인테리어 빼고는 장점이 없죠. 타운하우스의 시장 판도는 최근에는 예전에 고급형으로 만들어서 비싸게 팔았어요. 먹힐 줄 알았던 거죠. 근데 망했죠. 전혀 안 먹혔죠. 왜냐면 그 돈 주고 타운하우스에 갔느니 그냥 아파트 큰 데를 갔죠. 아니면은 고급 단독주택지를 갔는데, 타운하우스가 한때 뭐 무슨 용인 이런 데 지었는데 뭐 강남의 아파트 가격에 막 60, 70% 육박할 정도로 비쌌을 때도 있습니다. 당연히 메리트가 없죠. 모르는 사람은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아는 사람은 사지 않죠. 정말 돈이 많이 남는 사람들, 쉽게 돈을 버는 사람들, 연예인들이 이런 사람들은 뭐 한 번 정도 사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직장 정상적으로 다니면서 네, 자녀 교육도 시켜야 되고 하면 타운하우스 위치가 자녀 교육 시키거나 그럴 때 좀 많이 떨어져 있어요. 보내기가 힘듭니다. 좀 불편해요. 어린이집 보내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불편하기 때문에 사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혹하는 분들이 대체로 네, 신혼부부 아니면 젊은 친구들 네, 많죠. 최근에는 그래서 저렴하게 하려고 작게 짓습니다. 작게. 그리고 저렴하게 팝니다. 아파트 값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저렴한 곳이라도 찾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어느 정도 근근히 분양이 돼요. 대신에 옛날처럼 많이 남겨먹진 못하죠. 타운하우스는 신축인 경우 뭐 기분 낼 수 있죠.
좋으니까. 근데 연식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치가 떨어지죠. 신축 빌라랑 똑같습니다. 집가는 오르지 않고 건물 가격은 조금씩 떨어지기 때문에 네, 투자 가치는 없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건 이제 오피스텔도 비슷한데 타운하우스 한번 살아보고 싶다 하면은 전세도 가지 마세요. 왜냐하면 다음 전세 세입자 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월세로 보증금 적게 걸고 그냥 월세로 한 1년 살아보고 구입을 결정하세요. 월세가 전혀 아깝지 않아요. 왜냐하면 타운하우스를 샀을 때 다시 팔려고 그러면 그 손해액이나 아니면 그 마음고생하는 거 여러 가지 종합해 봤을 때 월세가 절대 비싸지 않습니다. 비싸 보여도 비싸지 않으니까 월세로 한번 살아보고 정말 괜찮다. 그러면은 신축 말고 어느 정도 가격이 하락된 타운하우스를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왜냐하면 타운하우스는 안 팔리기 때문에 많이 싸게 넣었기 때문에 아파트에 비해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면 정말 급매라면 살 수 있다고 봅니다만 저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추천하지는 않습니다.